2023년은 한 달 빼고 전부 하향 조정돼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입니다. 24년 첫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두가 눈여겨보는 소프트 랜딩. 아니 23년 시작할 때만 해도 경제학자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다들 나와서 23년 망했다, 경기 침체, 하드랜딩 온다고 설레발이란 설레발은 다쳤는데 거꾸로 소비 고용 멀쩡하고 주식은 날아가 버렸죠.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 겹쳐 코인까지 날아가니 이런 분위기에 정말 침체가 오는 게 맞는 건가 긴가민가 하기도 합니다. 24년 새해 장이 열리면서 그래도 23년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24년 6번 금리 인하 선반영은 김칫국 드링킹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에 첫째 주 조정을 받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 5일 생각보다 훨씬 좋게 나온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발표 이후 주가가 쭉 회복해 정고점을 다시 노리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12월 미국 비농업 부문에서의 고용이 21만 6천 개가 늘어 예상치 17만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이에 옐런 재무부 장관은 TV 인터뷰에 나와 마침내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달성했다는 이 선언까지 했습니다. 아니 근데 고용수가 더 늘어나서 소프트 랜딩을 달성했다는 사람이 왜 10월 고용이 15만에서 10만 5천 그리고 11월 고용도 19만 9천에서 17만 3천으로 이 총 7만 1,000개 하향된 얘기는 쏙 빼먹나요? 10월 11월 일자리 수 하향 조정은 노카운트인가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최근 비농업 부문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첫 달엔 예상치보다 높은 장밋빛 고용 증가를 대서특필하고 두 달 뒤 어디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탱이에다가 하향된 수치를 발표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이미 8월엔 22만 7천에서 16만 5천, 9월에도 29만 7천에서 26만 2천으로 마찬가지 자료 발표 두 달 뒤 쥐도새도 모르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23년 월별 수정치 트렌드를 보면 7월을 제외하고 매월 하향 조정됐습니다. 2001년 이래로 상향 조정된 개월수가 전체의 57%, 하향 조정된 개월수가 43%를 차지합니다. 근데 2023년은 전체 개월수의 91%, 한마디로 한 달 빼고 전부 하향 조정돼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직이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통계 데이터에 변동이 생길 수는 있지만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 모두 하향 조정됐다? 뭔가 조금 이상하죠?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생산 부문에서는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지지부진했습니다. 반면 그 아래를 살펴보면 정부, 교육과 헬스 서비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부문, 그리고 호텔 관광이 거의 모든 고용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운송, 창고업과 일자리 파견 서비스인 템포러리 헬프 서비스에서는 일자리 수가 대폭 감소했죠. 한마디로 지금 일자리 늘어난 게 건설 조금, 나머지는 정부 직접 고용이랑 사회보장제도 보조금을 빨아먹는 사회복지 부문 일자리, 그리고 연말연시 다들 놀러 가야 되니 관광 호텔업이 거의 전부인 겁니다. 23년 전체 누적 수치를 살펴봐도 제가 말했던 그대로 정부의 직접 고용, 헬스케어, 호텔 관광 이 세 군데서만 고용이 대폭 늘어났지 나머지는 건설 빼고 정부 직접 고용수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세금 퍼부어서 공공일자리를 주구장창 만들어 놓고 봐라 일자리 이렇게 잘 늘어나는 게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뭐냐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12월 구인 일자리 수도 전월에 비해 감소해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기업들의 채용률이 꾸준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면접 최종 합격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덜 뽑으니 이직이 더 어려워지게 돼 자발적 퇴사율도 따라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고용 수치로만 봐도 고용수가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의 고용 계획, 한마디로 너네 이번 달에 몇 명 고용할 건데 라고 물은 수치를 살펴보면 미국의 새학기가 시작하는 계절성 강한 9월을 제외하고 모두 직전 9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박살이나 수준입니다. 이런 와중에 새해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 감원 발표에 나선 기업들이 출줄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인력을 대거 고용했던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직원 수백 명을 해고했으며 아마존도 프라임 비디오, 트위치에서 수백 명을 해고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음성 채팅 소프트웨어 업체 디스코드도 전체 인력의 17%를 자르기로 했고 게임 엔진 개발사 유니티에서도 전체 직원의 25%를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제록스, 블랙록, 시티그룹, 듀오링고 등 수많은 기업들이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고용 지표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결국 일자리 수가 늘긴 늘었는데 정부 고용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 기업들은 고용은커녕 있는 사람마저 내보내고 있는 판국인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소프트 랜딩이 도래를 했다며 박수를 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대선이 있어서 어떻게든 좋다고 믿고 싶어서 좋다고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럼 물가는 소프트 랜딩을 자축할 만큼 확실히 잡혔냐? 그건 또 아닙니다. 12월 근원 CPI는 3.9%로 전월 4% 대비 0.1%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예상치보다는 0.1% 높은 수치입니다.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 3.2%를 갈아엎는 3.4%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초기에 패닉하는 듯 싶다가 그래도 근원 물가가 0.1%라도 빠져주긴 했으니까 나름 물가가 안정되고는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순식간에 회복했습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조기 금리 인하를 믿을 만한 구석을 애써서 찾으려는 모습에 참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CPI 자료를 조목조목 뜯어보면 연간 CPI 상승률이 그나마 3.4%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전년 대비 대폭 하락한 에너지 원자재와 서비스 가격 그리고 중고차 가격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10월, 11월, 12월 월간 0.3, 0.4, 0.5%씩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도 작년 8월부터 해서 월간 상승률이 0.1, 0.3, 0.3, 0.6, 0.7%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 에너지 원자재 가격은 이미 작년부터 빠질 만큼 다 빠졌는데 주거비랑 서비스 물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현 상황이 소프트 랜딩을 환호하면서 24년 금리 인하 6번 노래 부를 만한 물가 안정세로 보이시나요? 22년 말부터 페드는 우리 이제 금리 많이 올렸으니 주거비 알아서 잡힐 거야 걱정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금리 인상이 오히려 주거비를 역으로 상승시킬 거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왜? 초저금리 시절 30년 모기지를 3% 이자율로 싸게 대출받아 집을 샀던 사람이 지금 사는 집 팔고 대출금 갚고 그리고 6.6% 이자율 30년 모기지로 갈아타 새 집을 산다? 이자 부담이 2배가 넘게 증가하는데 누가 미쳤다고 지금 집을 갈아타려고 하겠습니까? 자금 문제나 개인 사정이 생겨 급매로 집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면 지금 하늘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호가 혹은 그 이상의 가격에 팔려고 하겠죠. 때문에 기존주택 매물 씨가 말라서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름 돋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모기지 이자율이 작년 11월 피크를 찍고 감소함과 동시에 금융 여건이 금리 인상 사이클 이전에 제로금리 수준으로 가파르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구하기가 점점 쉬워지는데 이자율은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그동안 이자가 높아서 집사를 엄두를 못 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주택시장에 기웃기웃 거리면서 수요가 전부 다 늘겠죠. 근데 전체 미국 주택시장 공급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매물에 집주인들은 이자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이전에 훨씬 더 싸게 받아둔 대출이 아까워서라도 살던 집을 최대한 안 팔려고 해. 공급은 그대로 씨가 말라 있겠죠. 그러면 수요, 공급, 미스매치로 가뜩이나 공급 절벽으로 월 평균 0.4, 0.5% 상승하던 주거비가 잡히기는커녕 되려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또 만에 하나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나 날씨 요인까지 겹쳐서 다시 천연가스, 원유 또는 물류 운송 비용 등이 튀어오르게 된다면 CPI가 여기서 더 튀어오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12월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그나마 낮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원유 가격이 75불 아래로 뚝 떨어져 있는데 이게 1월 소폭 상승에 80불 아래에서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역대급 한파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한 달 사이에 40%, 50% 치솟았습니다. 추가로 예멘 후티 반군이 최근 2달간 홍해를 가로지르는 서방의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해 글로벌 해운 기업들이 수에즈 운하가 아닌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기 시작해 12월 중순 기준 수에즈 운하의 통행량이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홍해의 정세 불안으로 화물 보험료가 증가했고 희망봉 경유로 운임 기간이 2주씩이나 늘어 운송 비용은 늘고 운임 가능한 선박의 공급은 줄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컨테이너 운임 비용이 2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이 항행의 자유와 예멘의 인도주의 명분으로 후티를 폭격하긴 했습니다만 전 세계 교역의 12%, 컨테이너 물동량의 30%가 통과하는 수에즈 운하가 막혀 공급망 혼란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될까 무서운 게 본심이겠죠. 언제부터 서방국들이 중동의 인도주의를 신경 쓰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선박은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날씨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이로 인해 상승한 원자재 가격과 해상 운임 비용이 주거비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하락에 도움을 주지 않게 된다면 지금 신나게 소프트 랜딩 24년 금리나 6번 가자 웃으면서 노래 부르는 얼굴에 미소가 싹 가시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